서로 다른 문화를 비교하는 이유는 이를 통해 우리 문화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근거 없이 우리 문화를 열등하게 여기는 시각을 바로잡고 싶은 생각도 큰 이유입니다. 오늘은 우리 경복궁 수문장 교대식과 영국의 상징인 버킹엄궁 근위병 교대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궁궐은 웨스트민스터의 버킹엄궁, 런던 서부의 윈저성, 그리고 스코틀랜드의 홀리루드 궁전이 대표적입니다. 그 외에도 왕가가 머무는 크고 작은 궁이 5개 정도 있습니다. 이 중 버킹엄 궁이 법정 정궁이며 유서 깊은 윈저성은 주요 생활공간이고 홀리루드 궁전은 높은 위도 탓에 왕실의 여름별장 기능이었습니다. 면적으로 보면 홀리루드 궁이 가장 넓고 버킹엄 궁은 그보다 조금 작은 크기로 우리의 창경궁 정도의 사이즈입니다. 윈저성은 버킹엄의 4분의 1 정도 크기입니다. 버킹엄 궁은 정궁답게 영국 왕실의 공식적인 의전이나 행사가 열리는 곳으로 예전엔 버킹검 혹은 버킹햄으로 불리기도 했지만 지금은 공식 명칭인 버킹엄으로 통일되었습니다. 세계 최초로 산업혁명에 성공한 영국은 인도를 포함한 방대한 식민지를 경영하며 19세기 세계 최대 제국으로 등극합니다. 이 해가 지지 않는 빅토리아 여왕 시절에 버킹엄 궁에 많은 건물이 세워지며 왕실 정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왕들은 신축 버킹엄에 머무는 것보다 다른 궁을 더 편하게 여기는 경향이 많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임금들이 정궁인 경복궁보다 창덕궁을 더 친근하게 생각한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지금은 작고한 엘리자베스 2세 여왕도 초창기에 버킹엄 궁 입주를 꺼렸으나 당시 수상인 처칠의 만류로 근무는 버킹엄 궁에서 주말은 윈저성에서 생활하기도 했습니다. 왕들도 각 잡는 게 싫은 건 마찬가지인가 봅니다. 버킹엄 궁에 비견되는 우리 왕실의 정궁은 경복궁입니다. 조선 초 대학자인 정도전이 설계한 궁궐로 벅궁다운 엄격한 공간이 특징입니다. 면적은 43만 제곱미터로 영국의 버킹엄보다 1.5배 정도 더 큽니다. 경복궁을 중국 자금성의 뒷마당 정도라고 비하하는 말이 있는데 우리 경복궁이 작은 게 아니라 자금성이 지나치게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영 제국의 정궁보다 1.5배 큰 궁궐을 작다고 할 수 없기도 하고 조선은 이런 궁을 도성에 4개나 더 운영했으니 자금성과 경복궁을 1대1로 비교하는 건 단위 착오로 보입니다. 그 후 임진난 때 경복궁과 창덕궁이 모두 불타고 한양으로 다시 돌아온 선조와 대신들은 당연하다는 듯이 경복궁을 놔두고 창덕궁을 복원합니다. 그 후 200년간 방치되었던 경복궁은 버킹엄 궁이 정궁이 된 것과 비슷한 시기인 1867년 흥선대원군에 의해 다시 세워집니다. 임금들이 경복궁보다 창덕궁을 더 선호한 것을 알 수 있는 역사입니다. 경복궁의 정문인 광화문, 서울의 다른 궁궐 정문보다 묵직하고 권위 뿜뿜의 모습입니다. 올해 월대까지 복원되면서 더욱 격식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영국 군의대의 실전 군인으로 일부 전투훈련을 받긴 하지만 의전과 사열이 주 업무인 부대입니다. 따라서 전투복보다 예복이 익숙한데 우리가 잘 아는 검은 바지에 빨간 상의 예복을 입습니다. 부대 편제는 총 5개 연대로 이 중 버킹엄궁 교대식에 자주 나오는 콜드스트림 가드는 꽃 모양 문장을 사용하며 모자에 빨간 깃털 장식을 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청색 깃털 장식을 다는 연대는 아이리시 가드이고 녹색과 회색의 깃털 장식이 웰시 가드, 깃털 장식이 없는 스코치 가드가 있습니다. 영국 근위병의 가장 중요한 상징인 검은색 키다리 모자는 캐나다산 흑곰 가죽으로 제작하는데 높이는 46cm, 무게는 0.7kg 정도 나간다고 합니다. 작은 생수병 정도의 무게로 보기만큼 많이 무겁진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경복궁 수문장 제도는 대한제국 이후로 명맥이 끊긴 상태였습니다. 현재의 교대의식은 경국대전과 조선왕조실록을 토대로 재현한 것으로 조선시대의 꼼꼼한 기록문화 덕에 다시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특히 2002년 강원도 원주의 이응의 장군묘를 이장하면서 34점의 무관복식이 원형대로 출토되어 온전한 재현이 가능해졌고 투구와 갑옷, 도공 같은 무구는 조선 중기 정공청 장군의 유품을 통하여 복원할 수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무관의 긴 치마 옷을 천릭이라 하는데 수문장은 누런 천릭을, 종사관과 수종장은 빨간 천릭을 입습니다.
또한 수문장과 종사관은 일반 부사와 다르게 빨강과 파랑 조끼인 방령더그레를 덧입어 품위를 더합니다. 갑사와 물루의 경계를 서는 파수는 화살 공격을 대비해 노란 정이 박힌 황동수정 갑옷을 입습니다. 지휘관들은 지휘봉인 등채를 들고 다른 인원들은 환도와 장검, 대도, 장창 등으로 무장합니다. 악기는 진격을 의미하는 북과 후퇴를 뜻하는 징을 기본으로 취타대를 구성하며 분위기를 고취시키는 부대 깃발은 내방위를 의미하는 주작, 현무, 백호, 청룡기와 홍도기 그리고 금짜기 등이 사용됩니다. 근위병 교대식은 말 그대로 버킹엄 궁의 정문 근무자를 교체하는 의식입니다. 정문에서 약 450m 떨어진 웰링턴 막사를 출발한 새로운 근무자가 궁으로 행진하여 역할을 교대하고 이전 근무자가 다시 막사로 돌아가는 형식입니다. 교대식은 5개 부대가 번달아 근무하므로 모자 위에 깃털 장식으로 소속연대를 가늠해 보는 것도 관람의 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조선왕조 예종실록을 보면 수문장 제도에 대해 잘 알 수 있습니다. 왕실을 보호하고 궁궐을 지키는 중책인 수문장은 병조의 추천을 받아 신분이 확실한 사품 이상 고위관원 중에서 왕이 직접 임명하였다고 합니다. 당직 수문장이 광화문 앞에 정위치하면 초음이 울리고 이를 신호로 신규 근무자가 들어옵니다. 두 번째 북이 울리면 굴레와 신분을 각각 확인하며 수문장이 호령에 맞춰 점고 결과를 깃발로 보고합니다. 세 번째 북소리를 신호로 수문장이 지하에 부근무자가 퇴장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오늘은 우리 경복궁 수문장 교대식과 영국 버킹엄 궁의 근위병 교대식을 살펴보았습니다. 명맥이 끊긴 우리 수문장 교대식은 1996년 서울시 공무원의 아이디어로 재개되었고 차츰 고증 연구가 축적되면서 조선 전기 수문장 제도를 진정성 있게 재현한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발전하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